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 그 음소거하는 게 해지하는 게 안 보여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가 양한나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또 여기 사장님들 랠리에서 또 뵀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서 사실 너무너무 설렜고, 네, 오늘 이 강의하려고 되게 부지런히 또 집으로 복귀했는데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족하지만 지금 저도 또한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의 스토리들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화면 공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네,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제목을 어떤 걸로 좀 정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 특히 새해가 오면 리더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는 정말 중요해. 올해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해야." 이런 얘기를 저는 뉴스킨 하면서 늘 사실 들어서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 새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정말 멋진 기회가 있어. 올해는 정말 중요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제가 올해를 두고 그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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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올해는 정말,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 그 어떤 기회를 떠나서도 그 해가 어떤 해든 간에 그 해 자체를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에 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는다면 그 어떤 해가 오더라도 난 최고의 해를 만들 수 있는데, 하지만 진짜로 올해 2023 년은 정말 작정하고 본사 자체에서도 "올해 진짜 결단하신 사장님들 정말로 잊지 못할 해를 만드세요."라고 그렇게 오픈한 2023 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올해를 기억하면서 '그때 진짜 내가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해를 정말 만들고 싶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제 마이스토리 하자면, 저는 서울예술대학에서 연기를 전공을 했고요.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제가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건, 그냥 무대 위에 서면 양한나가 아니어도 되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냥 뭐 화려함 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와, 저 무대라면 내가 아니어도 돼.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캐릭터를 다 살아볼 수가 있어.' 저는 그래서 배우가 정말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사실 대학을 들어가기도 했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제가 졸업하고 단 한 번도 연극 무대에 서질 않아요. 사실 그 대학로의 극단에 이렇게 오디션을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열정에, 저의 꿈에 책정이 됐었던 열정페이라고 하는,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페이 앞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일이 본과 직업이 되어서 돈과 맞바뀔 때 나 이 일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저는 비겁하게 꿈 앞에서 도피를 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녔고요. 또 직장을 되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을 만나면서 사실 굉장히 처음에 거부감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란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대학을 다녔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직장을 딱 다니면 저는 그 같이 입사한 그 동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동기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인사과에 물어봤더니 저는 3 년제 전문대로 나왔기 때문에 4 년제 학위가 있는 그 동기보다 이 호봉이 낮아서 저희 연봉이 낮다라는 얘기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와, 나 진짜 돈 더 벌고 싶은데. 나 잘 살고 싶은데.'라는 생각에, 이 직업을 바꿀 선택을 하지 않고 '나는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뭘 선택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이 올라갈까?' 즉
이 연봉 쪼개면 나의 시급이 되죠. 그래서 그 노력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제가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토익 만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 분들 만나면 자꾸 저한테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저 진짜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뭔가 돈을 벌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했었던 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삶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때 만났던 뉴스킨이 열심히 노력하는 나에게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내 노력이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 말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말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거든요. 뉴스킨을 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을 선택해서도 지금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 선택이 바뀌었고 내 도구가 바뀌었고 난 똑같은 노력은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바뀐 선택으로 인해서 제 삶이 진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뉴스킨을 통해서 경험했고 처음에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고 싶었던 양한나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저를 칭하기를 192 양한나라고 했거든요. 192만 원의 양한나예요. 세금을 떼고 나면 제가 받게 된 월급이었습니다. 토익을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92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이만큼 꿈을 꾸고요. 이만큼 먹고 싶은 걸 먹고 이만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토했던 뉴스킬은요. 이런 일이었어요.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있다라면 이 도구라면 이 나의 프레임이 정말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한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무엇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뉴스킨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뉴스킨을 검토한 저의 선택이었어요. 뉴스킨을 알아보기로 한 선택이요. 사장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상위 20%에 들어가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뉴스킨을 알아보기로 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알아보는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됐었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어느덧 한지 제가 30에 만나서 지금 38이거든요. 8년이 지나가더라고요. 뉴스킨을 아주 승승장구 너무 잘해왔던 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정체도 많이 됐었고 '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못하지?' 했던 그런 수많은 구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 이 도구가 아닌가 봐. 난 이 도구를 그만둬야 되나 봐. 포기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킨을 하면 이 Why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시죠? 저는 사실 Y 스트레스, Y 알러지가 좀 있었어요. 나는 그냥 뉴스킨 돈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자꾸 강의에서 Y를 찾으라는 거예요. Y가 어딨어. 나 그냥 돈을 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구간들의 이런 정체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들을 만났을 때 어떤 걸 선택했냐면 '나 이 비즈니스 왜 시작했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나의 Why구나.'라는 걸 찾게 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삶을 정말로 살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실 저는 엄청나게 거창한 버킷리스트가 있고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서 뉴스킨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저의 가장 기본적인 Y였더라고요. 의식주라고 하면 제가 막 옷을 못 입고 막 밥을 못 먹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주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그냥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이 딱 30에 들어서면서 '신기하다. 왜 이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 집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 나 진짜 티멜리트가 되면 나도 저도 이러했어요.'라고 얘기해야지.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집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네 이번에 처음 해요. 그래서 근데 전 누구보다 집을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면 정말 2 년마다 한 번씩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2 년마다 그 계약 주기가 바뀌니까 2 년마다 계속 집을 이사를 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뭐 '나는 가난한 거야. 나는 불편해.'라는 걸 잘 모르다가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제가 성인이 되니까 사회가 분류하기를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뉴스킨을 만나서 제가 어느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분명히 밖의 사회에서는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야 라고 저는 배웠는데 뉴스킨을 통해서 그 가난을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제 마음에 너무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반드시 그러리다 라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강력해요.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뉴스킨을 통해서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가족들, 그분들의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만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으로 다이아라는 직급을 갔을 때, 저희 아빠께서 진짜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도 계셨고, 응급차도 타고 막 그러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좀 위급한 상황이 와서 제가 이제 응급실을 막 이동을 하는데, 서울 병원을 갔는데 아빠가 이제 늘 치료받던 천안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검사를 탁 끝내고, 새벽에 제가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 막 천안으로 이송을 하던 그 응급차 안에서 제가 문득 정말 감사했어요. 어떤 게 감사했냐면, 나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이 순간 우리 아빠가 진짜 무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에 앞서 이런 생각을 했겠더라고요. 아, 그 검사비랑 이 차 이동비랑 다 몇백만 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카드비 몇 개월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이 선택이 오로지 진짜 아빠가 정말 무사히 건강하게 이동만 하신다면 난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오로지 그 마음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감사했고 감사하게도 아빠가 일반실로 이동을 했는데 저희 아빠가 되게 호랑이 같으세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빠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에 자식에게 이렇게 의존해야 되는 아빠의 현실이 되게 마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빠한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괜찮아. 나 뉴스킨 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나 뭐 뉴스킨이랑 돈은 버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장 리크루팅을 해요. 이게 제가 돈을 막 벌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제가 이제 막 다이아가 됐으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월세처럼 벌고 있었으니까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비로소 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미소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때 행복감. 그리고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무려 3번을 전화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양 사장, 그룹은 잘 확장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전 그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한 선택이 나의 가족들을 지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삶을 제가 진짜 리드하고 싶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제 삶을 제가 리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사에서 주말이 있는 이유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전 주말에 제가 진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와, 역시 주말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주말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쉬어야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을 통해서 결국엔 내 인생을 진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본사에서 제주도에서 서밋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를 저와 함께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사랑하는 제 친구와 함께 이제 달성을 해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이 서밋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게 이 계기를 이때가 저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올해 내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제가 친구랑 이제 여기를 가면서 함께 열심히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선물을 주자라고 해서 제가 친구랑 한 4일 정도 여행을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어쩌려고 다단계를 하냐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주변에서 했었고요. 양한 나는 독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 "성화주는 하다가 그만둘 거야. 너 그걸 왜 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 진짜 그런 결단을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절대로 두 손 꼭 잡고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꼭지 성공해서 우리가 이게 무조건 된다라는 걸 증명하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친구가 이번에 괌 트립에서 너무 경사죠. 네, 셋째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너무 신기한 게 임신을 할 때마다 핀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또 그 구간이 아니면 또 핀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이번에 셋째를 가졌으니까 이제 진짜 팀 메리트가 갈 때가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제가 진짜 여행을 친구랑 함께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우리 예전에는 그 막 20대 때 둘이 만나면 어디를 가도 메뉴를 보면서 가격을 봐야 돼. 비싼 거는 진짜 피해 다녔고 그중에서 싼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돈을 나눠서 내고 이랬던 그 저희의 20 대가 생각나면서 이번 여행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그랬던 그런 소소한 행복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서밋을 통해서 진짜 가슴 떨렸던 한 줄의 문장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적은 거 아니고요. 보석이고 볼석인 본사가 이 PPT에 띄웠던 문구예요. 10년을 기다린 역대급 비즈니스 기획. 제가 기라성 같은 리더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 강의 속에서 늘 등장하는 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3년이었어요. 저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박상용 사장님 되시거든요. 근데 박상용 스폰서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장님, 언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해예요? 돌아가고 싶다면 그 해로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가 원픽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냥 1 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2013 년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TR90라는 아이템이 인제 런칭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도 그때 비즈니스를 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아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매 순간이 사실 기회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라는 거죠. '와 타임머신이 있으면 나도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뉴스킨 사업해야지. 나 그래서 그때 정말 멋진 기회를 나도 잡아야지.' 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진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요. 사장님들 잡으시겠어요? 저는 올해가 그렇다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늘 우리 봤던 아마 장표일 거예요, 본사. 근데 저는 이게 올해 원픽으로 떨립니다. 사실 뉴스키는요, 역대급 정말 어메이징한 아이템들을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매해 런칭해 줍니다. 이 표를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보니까 그러면 뭐 루미스파 뭐 갈바니 이런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나 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템들을요 이미 세계적으로 5년 연속 매출 1 등을 하는 아이템들이에요. 그냥 정말로 그냥 어메이징한 제품들인데 근데 유독 빛나는 한 해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2013년 보이시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TR90가 런칭을 했고요. 이때 수많은 리더들이 뉴스킨 코리아에 또 영입이 됐고 정말 많은 리더를 배출한 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 년이 지나서 2023년 지금 티알미와 바디 아이오의 런칭으로 지금 본사가 예상하는 건 2013 년을 무조건 뛰어넘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 너무너무너무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또 저녁에 열정적으로 우리 모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제가 선물은 아니고 이 선물이라면 좀 웃기고 약간 잠을 깰 수 있는 네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사실 TR90, TRM이 뭐 놀라운 영상 너무 많잖아요. 보각 같은 몸매에 막 근육 저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야식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사실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364 일을 술을 마시는 스타일이어서 놀랍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사실 살이 굉장히 이제 많이 쪘었는데 그런 저와 같은 몸매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영상 한번 공유하고 잠깐 잠 깨고 또 시작할게요.
좀 이거. 재밌으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 선체험을 하면서 '난 진짜 그냥 정직하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진짜 저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근데 정말 바빠서 운동을 진짜 운동을 못 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 다이어트 이 인바디로 10 나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10 에서 정확하게 3주 만에 내장 지방 레벨이 6 으로 떨어지고 근육이 제가 진짜 안 붙는 근육 거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는 염치동물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그런 저에게도 근육이 붙고 체지방률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상상 속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아이가 런칭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진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정말 놀라운 임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임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근데 또 그 도움이 되신다면 저의 영상도 마음껏 또 주변 분들한테 나눠 주셔서 아직 사실 TRM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시죠? 이제 2 차전이 내일 시작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온 이 기회가요. 뉴스킨 자체가 제 인생을 바꿨지만 2023 년의 기회는 뉴스킨의 비즈니스의 이 역사 속에서 제가 나중에 지났을 때 '와 그때 나에게 비즈니스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369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3월 지금이죠. 그리고 6월 이제 본 런칭이 딱 되고요. 9 월에 바디 아유가 딱 얹어집니다. 신기해요. 본사가 1 년에 한 번씩은 정말 멋진 아이템을 주셨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최초로 2 가지의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런칭이 돼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결혼 1 주년도 우리 되게 열심히 챙기죠. 예 우리 뭐 그런 행사들 챙기지 않아요? 뭔가 1 주년이다 그러면요. 어떤 게임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이요. 1 주년 런칭이 돼도요. 막 그 게임 회사에서 막 다이아 같은 거 막 쏘고 막 그러거든요. 1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어때요? 뉴스킨 몇 주년이에요? 40 주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본사가 그냥 '작정하고 부어 줬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비즈니스 하신 사장님들 선물 드릴게요. 예. 그래서 막 쏩니다. 이런 기회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3월 아직 저는 딱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인제 딱 오픈이 되고 나서 정말 뜨거운 오픈을 딱 맞이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TRM의 시작은 지금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달하고 이 뜨거운 열기를 전달하고 오늘도 내일도 아마 끊임없이 사장님들 아마 예약 받으시고 나아가실 텐데 단순 이 개수도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그 안에 나와 함께하는 리더는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설레이는 기간. 그래서 저는 진짜 생각해요. 4 월은 모르겠고 5 월도 모르겠고 나한테 3 월밖에 없다. 뉴스킨 비즈니스 나에게 3 월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뜨겁게 네 뛰고 있습니다. 사실 석세스 트립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 석세스 트립을 가면서 매해 느꼈던 그 트립을 가야 되는 why라든가 이유가 달랐지만 코로나가 딱 오고 지난 2-3 년이란 구간 동안 저에겐 진짜로 이거는 선택도 아니고 옵션도 아니고 그냥 필수다.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고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정말 성장을 하고 싶다라면 석세스 트립은 무조건 가야만 한다라는 걸 제가 이 딱 2-3 년에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2023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 그러면 그걸 승리로 이끄는 그 중심축이 되는 이 뿌리와 뼈대가 결국엔 내가 몇 팀과 함께 석세스 트립을 가느냐에 정말로 달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라는 건 진짜 떨리는 목표라는 건 목표라는 게 내 가슴에 들어왔을 때 진짜 한계를 찢어 버리고 또 다른 나와 만나는 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슴을 품은 사람을 몇 명의 손을 잡고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모든 것들을 차터하자.'라는 팀 코리아 전체에 뉴스킨 코리아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시작인 지금 3월 도전을 한다면 올해 혼자가 아닌 지금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곳을 진짜 향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멋진 또 성장을 할까요? 저는 사실 팀 엘리트가 목표가 아니었던 적은 없죠. 단지 제가 이루지 못했을 뿐이겠죠. 그런데 작년엔 좀 특별한 2 가지의 동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박상용 스폰서님께서 팀 메리 트립을 몇 년 차 지금 혼자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을 다녀오셔서 리더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결단이라는 걸 하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
진짜로 팀메리 트립 혼자 가고 싶지 않다고, 진짜로 파트너랑 가고 싶다고, 혼자 가니까 이제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 나랑 같이 가자는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스폰서님께 효도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있을 공간에 내가 진짜 옆에 있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스폰서님께 스폰서님, 제가 진짜 올해는 반드시 스폰서 옆으로 갈게요라고 그때 이제 결단을 하게 됐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스폰서님의 4대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늘 1대처럼 사실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가주셨고, 그래서 뒤늦게,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제 트윈즈 그룹에서 사실 아직 아무도 다이아라는 직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당시 2016년도에 박상용 사장님께서 첫 번째 다이아가 돼달라고 해서 제가 제 꼴은 그게 아니지만 그냥 오로지 그 말만 믿고 첫 번째 다이아가 됐었고, 첫 번째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드렸고, 내가 할 수 있는 피는 모든 걸 다 처음으로 진짜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에게 정말 강력했던 첫 번째 Y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무서운 Y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트너 사님들이 이 말이 저는 와 진짜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1월에 트윈즈 그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해서 원업이라는 그룹을 또 제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저희 팀에는 팀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트너들이 정말 많이 요청했어요. 저희 정말 팀 엘리트 스폰서님 갖고 싶다고. 와, 그때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미안함과, 와, 내가 진짜 보여줄 수 있는 끝점을 할 수 있는 핀으로서 다 빨리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진짜 못 가면 죽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또 목표를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남편이에요. 저는 저희 남편을 인스타에서 만났거든요. 네. 네,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인친인데 제가 딱 다이아가 되자마자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그래서 뉴스킨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혹시 저 한번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저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났는데 너무 제 이상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2달 연애하고 제가 청혼해서 제가 손 들고 구청 가서 제가 혼인신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저 한 번도 제 남편에게 뉴스킨으로 전업하자고 얘기한 적 없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본인 일을 너무 사랑해요.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10년 동안 너무 잘하고 있었고, 특히 코로나가 오고 나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자꾸 그 가게들이 막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코로나 구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5% 2, 3년 만에 복귀된 랠리를 다녀와서 집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나 진짜 이번에 무조건 점프업 해야 되는데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티네리트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남편에게 그때 처음으로 울면서 부탁했어요. 나 진짜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같이 진짜 도와줘.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했더니 저희 남편이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럴게요. 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해서 진짜 모든 하고 있던 그걸 다,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10월 1일자로 작년에 저에게 전업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되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파트너들에게 저는 짹짹이 스폰서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진짜 바닥부터 배우면서 비즈니스를 지난 이 반년 동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배우고요. 그러니까 뭐 그 대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부딪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낮은 자세로 함께 해줬어요. 근데 그 8월에 전업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 듯이 미팅도 하고요. 진짜 일정적으로 했거든요. 8월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과 미팅을 해서요. 8월이 끝나서 저희 남편이요. 진짜 무려 1포인트도 못한 거예요. 사장님들, 이것도 상위 1% 아닙니까? 아니, 바디바나는 전달될 수 있잖아요. 1포인트도 못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내가, 우와,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좀 주눅 들 수 있잖아요. 이건 나는 못할 거야. 그냥 옆에 있기만 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딱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와, 한나 씨. 내가 직접 해보니까 파트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로, 저 더 많은 양의 미팅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미팅들이 있으면 그냥 제가 해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양의 총량의 법칙을 채우기 위해서 막대하고 압도적인 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남편이 딱 그 다음 달인 9월에 라피즈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미션을 줬어요. 스스로 루비가 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깨달은 점이 뭐냐면, 아, 결국 이 비즈니스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양의 총량을 채우면 스스로 그 실패와 수많은 거절 속에서 내가 감을 잡게 되고, 그게 나의 실력이 되어서 그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정말로 좋은 팀을 또 한 번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 엘리트가 되고 나서 가장 무엇을 많이 내가 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사실 저 인스타 마케팅 이런 거 잘 못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그렇게 SNS 뛰어나게 마케팅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사람을 많이 만나려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본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숫자는 저희 부부에겐 좀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적고 많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7이라는 숫자가 작년 저희가 팀 엘리트를 이제 도전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1대 BR의 1대 창출 파트너들의 숫자거든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사실 제가 정치 구간이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다이아에 오래 머물 때 메타인지가 빨리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2, 3년 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나 왜 계속 제자리지? 왜 나는 조직이 크지 않지? 왜 내가 핀업을 못하지? 라는 그런 생각만 계속 있다가 메타인지가 됐는데 제가 딱 깨달은 게 제가 제 지놀러지를 확인을 했는데 제가 무려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일대를 늘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관리에 늪에 빠져서 팀을 관리하는 게 후원이다라는 명목하에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오랫동안. 그게 결국 제 발목을 잡았고 저를 정말 오랜 시간 정체하게 만들었었어요. 제가 이 책에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내가 누군가를 새롭게 막 리크루팅 할 때 사실 매일 우리가 거절에 직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그냥 팀들과 함께 기존의 파트너 네트워크와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쉽대요. 근데 이건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파트너도 내가 하는 걸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파트너들을 관리하면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계속 신규를 찾으면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그걸 복제한다라는 거예요. 비결은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을 발견하는 데 있으며 그 리더들은 역시 다른 리더들을 찾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더는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 밑에 리더를 찾아내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스펙터를 물색하고 모집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피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의 활력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제가 이게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메타 인지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내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나는 열정적으로 일대를 찾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보상을 안내하려고 이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최근 이 3년이란 구간, 코로나의 구간 동안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던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읽고 있는 트레이닝하고 있는 책이 쇼더 플랜 책이거든요. 사실 사업을 만났을 때 그 책을 만났었는데 2장에 2 곱하기 2는 6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2 곱하기 6이. 그래서 이거 뭐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뭔가 갈증을 느끼고 성장하고 싶을 때 다시 그 책이 마법처럼 제 눈앞에 등장을 했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우리가 결국 6명을 찾는 게임이다라고 하지만 1대부터 6대까지 5%의 보상을 받는 일이잖아요. 저희 일이.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는 일단 3대까지만 적었거든요. 이 밑에 있는 8, 27, 64, 이 숫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와, 나도 저렇게 조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나 저렇게 조직을 만들고 싶다. 얘만 초점을 맞췄지만 내가 정작 봐야 되는 숫자는 이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 숫자 너무 중요한데 바로 이걸 봐야 됐었어요. 지금 다른 게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숫자를 집중을 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몇 개의 이 LT 라인, 즉 내가 몇 개의 슈퍼 라인을 갖고 있느냐가 단순 한 라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1이라는 숫자, 결국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는 우리가 지렛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 때 이 지렛대를 활용하면 내가 조금의 힘을 들었지만 내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것들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듯이 이 하나라는 숫자가 1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이 레버리지 6대로 내려갔을 때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건 이 플러스 1에 집중을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뉴스킨 사업은 역전도 가능한 비즈니스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사실 저의 꿈이에요.
저 박상용 스폰서님 진짜 역전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자꾸 요즘에 너무 뜨겁게 뛰셔서 자꾸 또 멀어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플러스 1에 사실 그 비밀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어 '뭐에 집중을 해 볼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집중을 했던 게 바로 이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자였어요. 1인 CEO. 우리가 1인 CEO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로 1인 CEO인가?' 이걸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 저 또한 파트너들을 이렇게 복제할 때 의존형으로 많이 저희는 복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다 후원해 줄게." 됐지만 물론 후원하죠. 그런데 제가 후원이란 말을 지워내고 협업이란 단어를 꺼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것을 많이 트레이닝하고 복제하는 데 집중을 했더니 양한나 혼자가 아니라 양한나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아 복제 속도, 레버리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부분 제가 팀 엘리트 트립을 갈 때도 어떤 목표를 향해 갔을 때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결단이에요. 결단이라는 거 우리 늘 뭔가를 결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결단이요. 제가 위에 적었던 것처럼 온 우주가 느낄 만한 결단 있잖아요. 저도 사실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2020 년도에 사실 팀 엘리트를 도전했었었거든요. 제가 무려 1 월이요. 1 월에 1 회차를 달성했었거든요. 사실 1 월에 1 회차를 달성하고 포기하는 어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포기한 사람은 전 뉴스킨 코리아 전체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누가 티멜트를 1 월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포기할까요? 그쵸? 근데 2 월에 코로나가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랑 타협했어요. 아 이 구간에 이 어려운 구간에 기디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되게 잘하는 거야라고 제가 제 스스로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저는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 가야 된다.'라는 결단을 제가 그 해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타협했겠죠. 왜 그럴 때 있죠. 뭔가를 결단한 사람들은요 보면요 팀 내에서도 그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요 이분의 눈빛이 변하지 않고요. 반짝반짝 초롱초롱한데 에너지가 느껴져서 그 에너지는 줌에서도 느껴져요. 오프를 만나도 '우와 저분 진짜 저거 해내겠는데? 저분 정말 이번에 핀업 가겠는데? 저분 목표 이루겠는데?' 그게 느껴질 때 있죠. 결단이거든요. 왜? 그분이 눈빛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액션까지 반짝거리시거든요. 그런 결단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고백했던 저는 이게 제가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못했기 때문에 기한 있는 목표, 취업하지 않는 이 기한 있는 목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 달 무언가를 결단하셨죠? 결단하신 분들이 저는 있거든요. 저는 진짜로 저는 당연하지만 파트너와 함께 두바이를 가겠다라는 또 결단을 했는데 그럼 그때가 우리가 진짜 타협하지 않을 이 기한 있는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3 월을 내가 3 월에 있는 그 개인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결단 이 목표 타협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성취 그래프를 봤더니 지놀러지 상으로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하는 구간들이 놀랍게도 제가 목표가 있었을 때였어요. 뉴스키는요 사장님들 목표 있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전 목표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가끔씩 막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고요. 막 여기에 막 돌이 얹어져 있을 때도 있고요. 막 불편하고요. 목표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거 공감되세요? 목표 없을 때 더 힘들어요. 막 지금 다 TRB로 막 뜨겁다라고 하고 2023년 기회라고 하고 막 막 올해는 막 내가 있어 막 이런 해야라고 하면서 막 누군가 막 외치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아. 네. TRB로 왜 저렇게 뜨거운 거야? 그거 저만 느껴요. 저는 LTO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목표가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같이 뜨거운 척은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우와 목표가 없는 구간 더 어려워. 더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어려운 거 목표가 있는 건 나를 성공으로 가깝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 내가 결단했고 이 꿈을 키웠고 목표를 설정했다라면 우선순위가 진짜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목표도 있고 결단도 했는데 우선순위가 뉴스킨이 아니야. 우선순위가 나의 목표가 아니야? 그러면 사실 도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나 놀라운 걸 발견을 한 게 저희 팀에 유관남들이 되게 많으신데 유관남들이 너무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와 연구 대상이다. 뭘까?' 하고 제가 어느 날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아이를 키우느라 이렇게 시간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전업하신 사장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스폰서님, 사장님들이 쓰는 12시간 쓴다면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예를 들어서 4시간, 5시간이에요. 저는 그 시간에 남들이 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려면 그 시간을 그만큼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밀도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님이 1시간을 쓰더라도 5시간을 쓰더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밀도 있게 쓰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진짜 많이 정리가 돼야 된다. 사실 뉴스킨을 검토했을 때 내가 이 40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4년을 집중하면 나의 그 40년의 경제 플랜이 해결된다. 이게 너무 떨렸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초반 4년 진짜 초몰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년마저 역전을 하고 싶다면 진짜 올해를 집중하는 사람들, 2024년 그 올해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걸 완전히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피업을 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순간들은 있겠죠. 아,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아, 오늘은 내가 어제 너무너무 일했으니까. 오늘은 너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난 놀고 싶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 아, 내가 오늘의 나랑 타협하는 게 그냥 단순 오늘의 나랑 타협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양한나랑 타협하는 거구나. 미래의 양한나에게 1년 더, 1년 더, 1년 더 있다 찾아올게. 라고 나의 꿈을,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나의 가족이 원하는 그 꿈을 제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으면서 단 하루도 타협하고 싶지가 않고 그게 바로 저희가 코어를 기반을 해서 살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런 압도적인 양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요, 뉴스킨 사업이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기준점이 있었더라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저처럼 가진 것 없고, 저처럼 뭐, 뛰어난 뭐 학력이 있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시도조차 못했겠죠. 하지만 뉴스킨이 보는 건 그걸 보지 않고요. 열정 있는가, 꿈이 있는가, 원하는 삶이 있는가, 나 진짜로 지금의 삶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시스템에서 내가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뉴스키는 줬잖아요. 그러면 난 뭘 해야 될까? 결국에는 만 나도 정말 압도적인 양을 한다면 그 안에서 진인사였으니까 대천명이 되고 그 안에 정말로 내가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키가 있다라는 걸 제 뉴스킨 통해서 정말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콜드도 많이 하시고 뭐 어떤 분은 SNS도 하시고 누군가는 지인에게 전달도 많이 하시고 결국에는 그룹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을 컨택하고 만나시죠. TRM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TRM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 TRM이가 좀 뒤늦게 이해가 되고 떨렸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뒤늦게 벼락치기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고민은 그냥 고민만 나올 뿐이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명단 작성하고 컨택하고 이 뜨거움을 전하고 이 기회를 전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어서 정말 요즘에 남편이랑도 어디 이동할 때마다 그냥 계속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번호에게 전하고 아까 봤던 그 저의 어마어마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근데 그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임신 축하한다고 연락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앞부분만 본 저희 남편의 친구분들이 너 닮으면 아이 날 거야라고 저희가 진짜 폭탄적으로 임신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임신 아니거든요. 어쨌든 예, 예, 이거는 여담이고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양을 했더니 이 기회를 알아봐 주는 분이 생기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 보자라는 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거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압도적인 양을 하는 A팀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되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A는 레그가 내려가면서 팀이 잘 확장이 되는데 B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두 분 다 압도적인 양을 했는데 왜 그럴까? 디테일한 스푼이에요. 그게 달랐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었지만 제가 깨달은 거니까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디테일한 스푼. 그래서 제가 작년에 파트너들이랑 제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디테일한 스푼이에요. 미팅에 들어가면 디테일한 스푼 하셨어요? 사장님 디테일한 스푼 하셨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협업이란 단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어떤 직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딱 가지고 서로 나눠서 함께 해 나가는 걸 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후원한다라는 단어보다 이제는 협업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왜 이렇잖아요. 어떤 분을 리크루팅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각 팀마다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차 미팅을 하고 아니면 데모를 하고 보상을 풀고 막 이런 스텝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후원이라는 걸 했지만 지금은 사장님, 이제 들어온 사장님은 아마 명단 컨택하는 것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남은 부분 제가 협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 그 다음 스텝을 언제까지 이수해 보시겠어요? 이런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럼 사장님 요 구간, 요 스텝, 이번 스텝은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럼 제가 하는 협업을 통해서 사장님 잘 배우시고 그대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1만 했던 사장님들이 3을 오고 5를 오고 7을 오고 10을 오니 이분들 또한 누군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팀의 이 레버리 속도가 붙는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비즈니스 현실 점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왜 여기 두 번째에서 계속 멈춰 있지? 근데 그걸 점검받고 그 독을 이렇게 딱 채우면 밑 빠진 독을 채우면 물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현실 점검이 너무 중요했고 사실은 이 족보 노트라는 건 그러니까 명단 점검인 거예요. 저희가 랑연에서 이 족보 노트란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명단 미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중에서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2, 3일 내에 48시간, 72시간 이내에 팔로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업이라는 건 그 다음 스텝을 제가 안내를 하는 거죠. 실질적 안내를 제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 만약에 강의가 좋았다라고 하면 제가 애프터에 들어갔을 때 제가 보상이랑 안내를 다 해드리고 네, 그러면 너무 좋았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꼭 봬요. 제가 이렇게 다음에 꼭 봬요 이랬거든요. 다음에 꼭 보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보는 일이 없더라고요. 왜 제가 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2, 3일 후에 아니면 언제 다시 한 번의 미팅과 다시 한 번의 강의 초대와 이런 것들을 제가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죠. 사장님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어. 아는 친구랑 마주쳤어. 대화하다가 친구가 야, 우리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우리 다음에 차 한잔 하자. 절대로 밥을 먹는 일은 없죠. 예, 그건 그냥 인사일 뿐 약속을 잡지 않으면 절대 밥을 먹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걸 깨달으면서 무조건 2, 3일 안에 그 다음 스텝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팀들의 좀 속도가 더 붙는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두 명이 2명씩 리크루팅을 하면 팀의 합은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남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6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너무 다 똑같이 하고 계시죠. 임상을 내는 거. 그게 뷰티 쪽에도 좋고요. 내 몸의 바디 쪽에도 좋고요. 뭐가 되든 괜찮아요. 하지만 나만의 무기가 되는 임상을 반드시 만드는 거. TRM이 이제 다 우리 손에 오잖아요. 임상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는데 이건 단순히 이런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배워서 스폰서와 함께 협업을 통해 배워서 그걸 또 바로바로 적용하면 완전히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 일이 평생 나와 함께 인생을 바꾸는 6명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6명이 아니라 인생 바꾸는 6명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SNS, 콜드, 진을 통해서 나의 명단을 확장해 나가고 네 번째 결국 내가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쳐 주는 거라고 더 빠르게 레그가 내려가기 위해선 그분도 누군가를 후원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이 후원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6명을 찾으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명 찾으면 인생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들여다봤더니 6명을 찾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일은 결국 6명을 찾을 의지가 있는 6명을 찾는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복제할 의지가 있는 6명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6명을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금배라고 쇼도플레이에서 얘기하죠. 그런 6명을 찾을 때 나와 똑같이 그 또한 복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때는 6명이지만 2대만 내려가도 36명이 되고 3대가 내려가면 216명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인 거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이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마라톤 같은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마라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순간적인 전속력으로 먼저
스타트가 되거나 아니 마지막에 조금 더 속도를 붙는다든가 이런 내가 좀 집중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의 에너지를 통해서 쭉 롱런하는 이 나의 페이스를 조절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전속력으로 뛰는 구간의 에너지가 롱런을 이어가는 에너지로 전환된다. 많은 저희 스포츠 리더사님들 봐도 10년을 비즈니스 하셨다면 10년 동안 풀파워로 뛰지는 못하셨대요. 그건 정말 어렵대요. 하지만 내가 뭐를 집중했던 그 몇 년의 해가 있었다라는 걸 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023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이 전속력으로 뛰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혹시 망망대해 있대라고 해요. 내가 배에 탑승을 했고, 이 배가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목적지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 배에 탑승했어요. 근데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구멍 났다." 이러고 손가락질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 선장님 이거 어떻게 운전을 하길래 이 배에 구멍이 나?" 라고 불평불만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 이게 시스템이 자재를 뭘 썼길래 이 구멍이 나?" 라고 하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인생이 나의 가족의 삶이 달렸는데 온몸으로 그 구멍을 막으시겠어요? 전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벌써 8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건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스폰서님도 정말 구멍이 많으세요. 네. 저희 스폰서님은요 지금도 정말 모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서 지금도 지금 스폰서님 전화가 아직 한 통화 들어왔는데 왠지 느낌이 핵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저희 스폰서님의 행정 구멍 제가 다 채워 드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파트너도 구멍이 많아요. 저도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완벽해요? 시스템도 구멍이 있어요. 숫자 라인도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적질하고 들춰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최고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구멍을 기꺼이 내가 온몸으로 막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후자를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재능은요, 게임에서 얘기가 안 돼요. 실력 뛰어나면 네, 티아님이 너무 잘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팀워크가 우승을 가져온대요. 여기에 있는 캡틴 그룹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모을 땐 정말 우승이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요, 팀 코리아가 이번에 올해는 정말 K-벨로시티 보상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너무 선물 같은 것들이 많이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의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면 우리 이제 진짜 똘똘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영상 때문에 되게 많이 연락들이 오거든요, 형들 리더사님들이. "영상 주실 수 있어요? 영상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의 이 몹쓸 배가 이 몸뚱아리가 도움이 되신다면 마음껏 가져다가 그냥 피드도 도배하시고 스토리를 도배하세요."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냥 다 같이 진짜 한번 우승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잠깐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우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 팀들이 하고 있는 거 잠깐만 가져와 봤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거 줌이지만 화면에서 에너지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코로나 구간 동안 일 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걸 했거든요. 이게 진짜 여기 다 정상적인 직업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중간에 신난 노부부 저희 이 대머리 보이시죠? 집에 진짜 이런 가발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도 에너지가 보일 수 있을까? 사실 온라인에서도 기가 보이고 에너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서 줌으로 접속을 했지만 문화를 느끼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관리를 하더라도 누구나 오면은 '와 여기 팀에 너무 합류되고 싶고 저도 같이 관리하고 싶어요.'라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에너지를 내고 싶어서 각자 모두가 막 이렇게 이름표도 다 만들어 주고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는 에너지와 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모일 때 이게 저희 엄마 샵이에요. 여기에 모여서 어떻게든 몰래 모여서 비즈니스 했거든요. 이렇게 그룹 미팅도 여기서 했어요. 제가 "박지훈 사장님 우리 무슨 죄일까요? 얼마나 숨이 막히셨을까요 이때." 근데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도 항상 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리더들과 함께 스폰서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정말 작년에 이 EBP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을 많이 했고 결국에 이 사람들과 저도 언젠간 '나도 언젠간 정말 팀을
수 있겠지? 나도 언젠간 진짜 이런 사진 한번 찍어 볼 수 있겠지?'라는 걸 진짜 상상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조금씩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비즈니스 하면서 이 말이 저를 많이 붙들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신 윤사영 스폰서님이 해 주신 말씀인데 "사장님, 잘 된다고 고개 들고 다니지 말고 안 된다고 어깨 움츠리고 다니지 마라. 오늘 잘한다고 내일까지 영원히 잘 되는 거 아니고 오늘 못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저 진짜 어깨 덮이고 다녔고 네 많이 하고 다녔고요. 어 그리고 진짜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스폰서님 말씀 진짜 마음에 새기면서 진짜 또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 나 언제 나의 순간들이 올까?' 이런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마이 턴은 반드시 온다.'라고 저 믿거든요. 올해가 여기 계신 모든 캡틴 그룹 사람들에게 마이 턴이 되시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최고의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해 부족하지만 집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